오늘 또 2분기 어떤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늘은 금융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산업은 은행업종과 보험업종인데요. 자, 이들 업종의 2분기 모멘텀이라면 역시 은행업종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플러스, 즉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보험업종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업종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택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은행업종의 어떤 리스크를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역시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은행업종에는 좀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험업종은 지금 2분기가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에다가 최근에 정부 규제가 보험업종에 대해서 와야 되는 부분들도 2분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 두 개 업종은 모두 원화 강세에 따른 어찌 보면 수혜주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최근에 원화 강세 때문에 이제 수출주들 쪽 비중을 좀 줄여서 내수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내수주 내에서 시가총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이제 은행업종하고 보험업종밖에 없다 보니까 원화 강세에 따른 수급 개선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2분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2분기만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미 시장에서는 과연 6월달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예전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은행 쪽에서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주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은행업종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내기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일단 올해 계속적으로 은행주들의 발목을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험업종은 금리 상승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마진, 즉 한마디로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태죠. 이런 역마진이 당분간 올해는 계속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는 크게 좀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역시 또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은행업종과 보험업종은 이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일단 여전히 올해 시장 대비 크게 수익을 내기는 힘들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업종은 따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증권업종 왜 빠졌나요? 네네. 증권업종하고 카드업종을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금융지주, 그 다음에 보험 쪽에 탑픽으로 꼽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긍정적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좀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은행업종과 보험업종은 좀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접근을 한다면 이 금융주 내에서는 이제 하나금융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이 대출 성장률 측면에서 지방은행을 제외할 때 지금 가장 높게 나올 걸로 지금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환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기업 부분이나 해외 부분 영업과 관련해서 매출이 좀 커진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하나금융의 어떤 대출 성장률을 좀 높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 외환은행에서 지금 하나금융 자사주 434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쨌든 상반기 중에 처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무산됐습니다만은 요게 처분이 되고 나면 하반기 수급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외환은행의 자사주 처분 관련된 시점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험사 내에서는 이제 생보사에서는 역시 압도적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형 정체 우려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 이익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올해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금리를 이제 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 움직인다면 현재 좀 심하게 저평가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제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선보사 중에서는 이제 동부화재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선보사 내에서 2위권, 올해 이익도 지금 여타 선보사들 중에 가장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부생명이 이제 상장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상장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룹 차원의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동부화재는 좀 관심 있게 차별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금융지주가 그 외환은행, 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죠. 합병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게 좀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뭐 그때 5년 우리가 후에나 이게 좀 합병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주 전반이 올해 크게 뭐 좋아지기는 사실 힘들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최근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이제 지방은행 제외할 때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PBR이 0.8배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더 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